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해 있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에서 관리단과 시행사 사이에 발생한 소송입니다. 추진위원회 측과 발전위 측이 모두 다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로부터 수백 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개표 결과 상당수의 중복 위임장이 제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위 쪽에서 제출한 위임장에는 검은 블럭 표시가 되어서 가려진 채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등이 전화번호가 가려져 있지 않은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공지를 했었는데요. 결국에 추진위원회 측과 임시의장은 발전위 측 위임장을 전부 무효로 하는 경우, 모두 유효로 인정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집계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승소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해 있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에서 관리단과 시행사 사이에 발생한 관리인 지위 그리고 건물 관리 권한을 두고 발생한 소송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승소 결정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지원에서 있었던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입니다. 채권자로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그리고 대표자 관리인 저희 의뢰인이고요. 피고로는 1번 채무자는 시행사이고요. 2번 채무자는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입니다. 채무자들은 원고 관리단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있는 가부분 방제실, 그리고 나부분 군해통신실, 그리고 다부분 관리사무소를 인도하라라는 주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채무자들은 건물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 주차요금 부과 및 징수, 관리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관리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별지 3목록 기재 건물 관리에 관한 문서들이죠. 이 문서들을 인도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은 제1항에 따라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서요. 상대방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집행관에 의한 현장 집행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이 진행 중인데 관리사무실을 명도받고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약 5만 평 그리고 약 1,500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1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단이고 채권자 2는 저희 의뢰인이었던 관리인이고요. 채무자 1은 시행사, 채무자 2는 그리고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단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25년 4월경부터 관리단 집회에 관한 소집동의서와 위임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행사와 관리업체 쪽 지원을 받는 일부 구분 소유자들은 발전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성을 해서 비슷한 시기부터 똑같이 소집동의서와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측과 발전위원회 측이 있었고 추진위원회 측이 다수 구분 소유자들이 지지하는 단체였고요. 발전위원회 측이 시행사와 관리업체 쪽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소유자 단체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측은 저희 이현조 변호사팀과 함께 26년 6월 26일에 관리인 선임과 관리업체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해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추진위원회 측과 발전위 측이 모두 다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로부터 수백 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의결권을 행사를 했고요. 개표 결과 상당수의 중복 위임장이 제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중복 위임장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한 명의 구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추진위 쪽에도 위임장을 써주고 발전위 쪽에도 위임장을 써줘서 한 명의 구분 소유자에 관한 위임장이 양쪽에서 각기 다른 위임장이 제출이 된 것입니다. 당시 관리단 집회 의장을 맡고 있었던 게 저였는데요. 이렇게 중복 위임장이 제출됐을 때 임시의장은 그 두 위임장 중에 어느 것이 진정한 소유자의 의사를 담고 있는 위임장인지 확인을 하고 그 위임장만 집계를 해야 됩니다. 중복 위임장 중에 어떤 것이 진정한 위임장인지 확인을 하려면 그 위임장의 기재도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임장을 작성했던 사람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위 쪽에서 제출한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검은 블럭 표시가 되어서 가려진 채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 자체로도 이것이 진짜 소유주 또는 점유자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확인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으나 전화번호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위임장 중 어떤 위임장이 제대로 된 위임장인지 확인이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임시의장은 위임인의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투표 결과를 추공지하겠다라고 공지를 하면서 관리단 집회 폐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중복 위임장을 모두 확인하거나 유선 확인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를 폐회하고 난 후에 중복 위임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관리단 집회 결과를 구체적인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하면서 폐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지를 하면서 임시의장은 추진위원회 측과 발전위원회 측에 모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 위임장에 혹시 가려진 부분이 있다면 위임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도록 특히 전화번호를 가리지 않은 채로 위임장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개인정보 등이 전화번호가 가려져 있지 않은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공지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위원회 측은 위임인의 의사 확인을 위한 연락처 정보 등이 가려져 있지 않은 그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추진위원회 측과 임시의장은 관리단 집회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연락처 등 정보를 가린 채로 제출된 발전위 측 위임장을 전부 무효로 하는 경우, 연락처 등 정보를 가린 채로 제출된 위임장까지 모두 유효로 인정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집계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